16페이지까지는 풀어오라고 내가 했었던가, 혹시 안 풀어오셨다면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좀 풀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정리를 조금 하자면,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다? 기준이 분명한,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고, 이때 기준이 명확한 것이라고 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 자체가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원소를 표현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원소 나열법과 무슨 법? 막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도 있지만은 조건을 딱 제시할 수도 있지. 맞지? 그래서 조건, 제시법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맞습니까? 이게 표현법이고, 사실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있더라. 폐곡선으로 해서 그 안에 원소들을 써 넣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 있구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 유한집합, 공집합 이런 거 다 빼고 다 아니까.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 NI 여기에 집합 기호를 쓰더라. 맞습니까? 집합. 이렇게 하면은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 공집합까지만 이야기하자.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더라? 파이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어요. 알겠지? 파이가 아니라 파이라고 했었지, 그때. 자,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여기까지 큰 문제 되는 거 없지요? 자,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부분 집합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제목은 그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무엇이다?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subset이라고 불러요. 서브가 뭐지? 서브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야? 배고프다. 서브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야? 저쪽 가면은 파는 거 있잖아. 빵 2개, 야채 막 넣고, 거기 사이에 햄 같은 것도 넣고, 소스를 짝짝짝짝 불러가지고, 딱 덮은 다음에 딱 감아서 파는 걸 뭐라고 하지? 서브웨이. 서브웨이. 서브웨이가 뭐지? 서브웨이가 뭐지? 하니까는 샌드위치 집이요.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샌드위치 집이 아니고, 지하철이야. 왜 지하철이지? 왜 지하철이야? 서브가 뭐야? 아래. 웨이가 길. 땅 아래에 있는 길이네. 그러니까 서브웨이야. 무슨 내가 영어 선생 같다. 영어도 못하는데. 자, 그리고 서버브가 뭐지? 서버브가 뭐야? 서버브. 뭐야? 교회. 교회는 뭐야? 아멘 하는 데가 교회야? 아니지. 나는 참 처음에 교회라고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교회? 교회? 중학교 때 교회가 뭐지?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아니라 교회지. 교회. 어떠한 도시의 바깥쪽을 교회라고 하잖아. 그치? 왜 서버브가 교회일까? 혹시 어브가 뭔지 아니? 안다 손. 모른다 손. 모르겠다. 서버반이야. 서버반이 뭐야? 도시.
도시의 하위 있잖아. 어떠한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의 하위 클래스들, 해 아니야? 이게 도시면은 이 도시의 바깥쪽, 그러니까 서브잖아. 그러니까 어떤 하위에, 아래의 하위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란 것도 집합의 하위의 개념이라고. 하위의 분류라고 해야 되나? 그 하위의 집합이라고. 하위 집합. 하위 집합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이거를 이렇게 보면 돼. 이게 하나의 집합이 있어. 그럼 집합의 안에 일부를 서브셋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보면 되고, 셋이라고 보면 이건 서브셋입니다. 이거 원래 연계돼야 되는데, 그치? 해가지고, 집합 안에 일부인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해되겠니?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수학을 하니까 좀 유식하게 표현을 해야 안 되겠니? 맞지요? 자, 부분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거의 의미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A의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가 뭐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B에 포함이 될 때 이거를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 녀석을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면 여기에다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에 A, 여기를 B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딱 끄면 되겠지. 뭐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거에 되게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이면 부분이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웃긴 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 속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A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하니까는 A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약간 좀 껄끄럽다는 느낌이 든다, 손. 자기 자신이 그 부분이다. 전체가 부분이라고 하는 거에 약간 껄끄러운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다. 느낌상.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어떻게 전체가 부분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 그 사람이 진부분집합이라는 걸 만들어냈어. 진부분집합은 뭡니까?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긴 한데, 동시에 A가 B는 아닌 녀석, 지금 무슨 소리냐면 B 중에서 B하고 같은 녀석을 뺀 나머지 것들, 이것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진이 무슨 소리일까? 진짜 부분집합. 자기 자신, 같은 게 어떻게 부분이야? 부분집합이 하면 같은 건 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납득되지? 납득하는데? 이상해? 네,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지금 부분집합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을 찾는 방법을 직접 한번 보자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 지우고 할게요. 알겠죠?
자, 이거의 부분집합을 모두 찾아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부분집합을 찾는 방법은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따지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원소 개수가 한 개도 없을 때는 부분집합이 뭐가 될까?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 어떻게 부분집합을 찾으면 될까? A, B, C. 맞습니까? 그리고 원소가 두 개 있을 때는 AB, AC, BC.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 B, C. 이렇게 부분집합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자, 근데 진 부분집합을 만약에 찾아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만 빼면 되는 거야. 7개. 따라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이 진 부분집합이니까. A, B, C 자체를 뺀 게 진 부분집합이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따라오겠어? 부분집합이라고 한 거는 말 그대로 어떠한 집합의 일부의 집합이구나. 정확한 정의는 뭐다? 이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가 원래 본집합에 모두 속할 때 이 녀석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에 모두 속할 때 그 집합을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오겠어요? 큰 문제 되는 거 없지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또 다른 집합이 있어. 그러면 이 집합은 여기 부분집합이 될까? 되겠지? 이 안에 또 C라는 집합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C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 될까? 되겠지? 지금 무슨 소리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and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뭐가 성립하냐면 A는 C의 부분집합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에 대한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됐네요. 오케이? 자, 집합의 상등도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상등. 상등이 무슨 소리일까? 응? 상등이 무슨 소리일까? 상이 무슨 상자일까? 등은 무슨 등자일까? 상등품, 사과 상등품, 중등품 할 때 그 상등인가? 아니야. 서로 상자에다가 같은 등자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뜻이야. 이해되겠니? 지금 무슨 소리냐?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뜻이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 거기에 아마 17페이지인가 있을 건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 모두 속하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때 이 녀석을 집합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겠습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나는 너의 모든 거고 너는 나의 모든 거야. 부분은 일심동체. 감이 오지? 우리 와이프는 아니던데. 우리 와이프는 여보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하던데. 따라하지 마. 알겠지? 나중에 남자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거지.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맞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어쨌든 A하고 B하고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은 A하고 B가 같은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오케이? 되겠죠? 큰 문제 되는 거? 없지요?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찾아봐라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 뭐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 거고. 사실 이쪽까지 집합을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이거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여기까지 내용. 없지. 집합이 사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도 다 했던 것들이야. 옛날에는. 지금은 중학교 과정에서 없어졌지만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배웠던 게 집합이었다고 옛날에는. 그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처음도 아니야 지금. 한참 지나서 배우니까 이거 당연히 쉬운 파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걸 깊게 들어가면 이제 논리적인 파트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지겠지만 기본적인 건 상당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옛날 초딩들, 중딩들도 했던 건데 중1들도 했던 건데 이거 지워도 되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들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을 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A는 1, 2 이렇게 하자. 1, 2 1, 2 공집합 이게 있다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이건 조금 많으니까 이거 맨 끝에까지 한 개 없애버릴까?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공집합 가지고 장난을 쳐봅시다.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틀려? 맞나? 틀린가? 모든 공집합은 무조건 A의 부분집합이다. 아니, 모든 공집합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었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공집합은 A의 원소이다? 있네요. 자,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집합이나 원소 같은 문제가 나오면요. 집합에 있는 집합의 양쪽 끝에 떼버립니다. 뭐를 떼버리라고? 얘 두 개를 떼버리라고. 됐니? 그러면 남는 게 뭐만 남아? 얘. 이 5개가 원소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은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될까? 괄호가 있어야 돼요. 얘 틀렸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1은 A의 원소이다. 떼낸 것 중에 이 1이라는 것과 1이라는 게 있니 없니? 있지.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1이라고 한 거는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집합이지. 집합이면 내가 뭐 하라 했지? 떼버리라고 했어. 양쪽에 있는 괄호를 떼버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는 얘지.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였지?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가 나머지 집합에 모두 속하면 부분집합이라 했잖아. 야, 정의 되게 중요하다 했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1이라는 게 여기 있냐고. 있지? 오케이. 이것도 맞지? 그러면 이건 될까? 1, 2라고 한 거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될까? 이것도 어떻게 할까? 떼버려. 됐니? 그러면 이거의 원소는 뭐야? 1이라는 녀석과 2라는 녀석이야. 1하고 2라는 녀석이 그대로 있어야 돼. 1은 있어. 2라는 게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되게 헷갈립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집합은 양쪽에 있는 괄호를 떼버리고 한 개만 떼야 돼. 두 개 이상 떼면 안 돼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컴마를 기준, 이 안에 있는 컴마 필요 없어. 바깥에 있는 컴마를 기준으로 원소를 체크를 합니다. 이해되겠니? 여기는 원소 그냥 이 자체가, 원소들은 원소라는 것 자체가, 이 원소라는 것 자체가 그대로 있어야 돼.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집합이라고 한 건 집합에 괄호 떼야 돼. 얘는 집합 괄호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공집합은 당연히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이니까 맞는 거고. 얘와 같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부분 집합이 있으면 괄호를 떼버리고 안에 있는 원소들 체크를 해서 다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된다고. 이해되겠니? 이렇게 된다면. 원소니까 이거 전체가 여기 있는지 봐야 돼. 있잖아.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맞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거는 맞니? 한번 해볼까? 얘하고 얘를 한번 떼버려. 분집합이니까. 그럼 원소가 뭐야? 얘지? 얘가 있니 없니? 있잖아. 예, 맞아요. 따라오겠습니까? 이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되게 쉬워요. 내가 만든 방법이거든. 나같이 이렇게 쉽게 가르쳐 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쉽다 손. 내가 가르쳐 준 방식대로 하니까 쉽다 손. 어려워? 억지로 손 드는 거 봐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원소라고 하면 원소 자체는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원소하고 똑같은지 비교를 해가지고 있으면 O 아니면 X. 됐지? 그리고 집합, 부분 집합이라고 있으면 뭐를 떼버리고 괄호를 떼버리고 그 안에 있는 원소들 다 체크를 해본 다음에 그 원소가 여기에 다 있어야 돼. 한 개라도 빠짐없이 다 있으면은 O. 한 개라도 없으면 X. 따라오겠습니까? 여기까지 되겠지? 자,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뭐 그 외에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뭐 이제 부분집합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식을 맞추는 문제들인데 거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직접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책의 22페이지나 23페이지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직접 좀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거 다음에 나오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23페이지부터 나오는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파트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거는 한 5분 정도 쉬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요?